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통화도 투자자문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지루합니다. 네,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재미없죠. 네, 그래서 오늘 작전명 급하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시장과 딱 맞는 작전명을 준비하셨는데 왜 이렇게 정하신 거죠? 예, 일단은 뭐 글로벌 시장의 큰 어떤 악재, 불확실성은 해소가 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스라든가 뭐 중국의 시장의 또 변동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결국은 이제 경기와 실적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에 그렇게 썩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뭐 최근에 미국 기업들 실적 나름대로 좋게 좀 발표가 좀 되고 있지만은 S&P 기업들 전체적으로 아마 7분기 만에 올해 2분기 같은 실적이 약 4.5% 정도 감소할 거는 전망이니까 그런 또 부분에다가 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어제부터 실적이 서서히 이제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중심 특히 실적에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뭐 산업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 기업들도 5월 20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던 글로벌 시장의 불확성이 해소가 됐다 한다라도 국내 시장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또 부분이고 또 오늘 외국인이 어제 주식을 잠깐 사다가 지금 안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수급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의미 있게 상승하기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2012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의 1,800에서 2,100 정도가 박스권입니다. 그 이후 자체는 결국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다시 후퇴하는 그런 조짐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실적 시즌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7월 25일 정도가 어떻게 본다면 국내 대형주들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제한적인 등락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사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컨대 이란의 핵 문제가 타결됐다고 해도 아침부터 건설주를 10% 정도 올라간 시세에 사게 되게 되면 여지없이 걸린다는 거죠. 또 그동안 성장주 관점 수가 움직였던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 그것도 관련 종목들이 이미 꺾인 상태인데 올라가서 사게 되면 걸립니다. 반면에 저점에서 사게 되면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부분의 관점에서 급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 그런 관점에서 잡아봤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6주 연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실적 모멘텀을 좀 받기는 좀 어려운 그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션을 어떤 점들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시장이 가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첫 번째 미션은 시장보다는 종목,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뭐 이 시간 동안 많이 드리는데 낙폭 과대 종목들이죠. 그들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관심은 세 번째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 업종 내에서 종목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 시장보다 기업에 투자해라.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뭐 시장의 방향성이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게 본다 한다면 시장 자체가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이미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외국계 자금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4월 중순 이후에 뭐 1,500, 2,000억 정도 들어오면서 가면서 유동성 장세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장이 간다 한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따른 그 기업들 회복에 따른 실적 유지에서 차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시장 자체는 이제는 실적 구간이라는 거죠.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구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역실적 장세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1, 2년 정도는 실적에 기반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 시장보다는 종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낙폭과대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라. 낙폭과대 주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예, 뭐 이런 부분이죠. 낙폭과대 종목들은 나름대로 뭐 주가 많이 빠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꺾이면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들 종목들은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다가왔는데 이들 종목들이 의미 있게 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조선주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건설주가 많이 포함이 됐다가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건설주도 그래도 낙폭 과대 종목이고요. 자동차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낙폭 과대 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제 대우선 해양도 터졌지만 실적 자체가 부진하다고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죠. 예. 최종적으로 평균 60일 동안 대형주들 낙폭 과대 종목을 뽑아보니까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현대이화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종이 현대차가 한 30%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조선업종도 여전히 낙폭 과대 업종이고 그다음에
건설업종, 그다음에 일부 IT 업종 골고루 좀 포함이 좀 되는데 이들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고 실적 시즌이 이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올라갈 때 사게 되면 여지없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저점에 사가지고 짧게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다 말씀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실적 호전 업종과 종목에 투자하라. 뭐 실적 호전 업종하면 뭐 화학주들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실적 호전 업종을 본다 한다면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실적 시즌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게 화학업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업종 같은 경우도 2분기까지 실적이 괜찮은데 7달 이후에 정제 마진이 급락을 하고 있고 또 유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정유업종을 일단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화학업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화학업종 보시다시피 그냥 컨센서스가 대체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게 시장에서 전분기에 1,780억인데 5천억 정도까지 넘어갈 거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었는데 기저 효과가 크다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56%까지 좀 증가되는 그런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데 탁월하게 좋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증권업종 자체가 대우증권 실적 발표되기 전에 가이던스 기준에서 1분기 대비해서 약 18% 정도 감소할 거는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대우증권이 좋게 나왔다는 관점에서 여타 증권주들도 약간의 긍정적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다. 다만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이 1,500, 2,000억 정도 산다는 다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따라가도 되는데 외국인이 사지 않는 상태에서 실적이 좋다고 해서 대표적인 유동성 확대 수혜주는 대우증권 같은 실적주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괜찮은 업종이 건자재 섹터라 좀 봐야 되겠죠. 건자재 섹터 자체는 실적 자체는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지만 최근에 어떤 선행 지표를 본다 한다면 건축 허가 면적과 관련된 부분이 5월 달에 보게 되면 건축 허가 면적이 약 12조 6천억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4.5% 증가된 것 같고 가장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괜찮을 때가 2007년도였는데 2007년도 5월 달까지 수주 잔고가 37조 원인데 지금 한 46조 원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최근에 건축 건자재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건축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됐다는 관점에서 건자재 섹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조정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건자재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자재와 화학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레이더망에 걸리는 종목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종목으로서는 화학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상하게 어금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괜찮은 효성 괜찮고요. 효성 괜찮고 조정 시점에서 18만 원 8천 원이다 14만 8천 원이든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됐다는 관점에서 롯데케미칼도 괜찮지만은 조정권에서는 18만 원 중반대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건자재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 관심입니다. 관심인데 최근에 이제 LG 하우스시스가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조금 못 올랐다는 관점에서 LG 하우스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페인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유가 하락의 수혜주라고 그랬었죠. 조강 페인트라든가 건설화학 같은 경우도 주가가 싸 보이는 것 같고요. 여타 다른 이건산업이라든가 선창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진기업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수급이 워낙 뛰어다는 관점에서 그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업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017년도까지 건자재 업종 자체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선발적으로 실적이 괜찮습니다. 보면 사조 그룹 자체가 오늘 신고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조협회라든가 대림 사조 대임이라든가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PER 기준에서 10배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산가치 대비 여전히 싸다는 관점에서 오늘 신고가 돌파가 시도가 좀 되고 있는데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 AM으로 장비 종목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마이크론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이 마이크론을 인수한다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장비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AM을 장비 종목 같은 경우는 AP 시스템이라든가 비아트론이라든가 최근에 낙폭이 큰 동아일텍 관련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희 원용역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안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포트폴리오 진단 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또 종목 궁금하신 분들 빨리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